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의 저자이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되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싶은 그런 책을 써주셨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달러라는 거는 제가 비교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지정학이라는 거는 무슨 정치 외교 이런 쪽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저 책을 좀 읽어봤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초보적인 관점에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비트코인 하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종류가 많은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코인이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데 종류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차이가 많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이 사용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거래를 만드는 스마트 계약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그런 확장된 용도보다는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돈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정부나 어떤 뭔가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든 익명성의 돈의 개념. 그러면 이더리움은 기존 전통적인 화폐 체계를 비트코인으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화폐 체계가 아니라 금융이나 혹은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한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장부를 이용해 보는 거죠. 뭔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이외에 다른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거는 이것들하고 좀 다를까요?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잡코인들은 거의 나올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가격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잡코인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비트코인은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뉴스를 틀면 거래소가 망했다고 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무슨 코인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타다가 가격이 폭락하더니 문 닫고 없어졌다. 아니 화폐나 어떤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영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 닫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비트코인 사기 아닌가요? 아니면 얘네들이랑 다른 건가요? 비트코인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사기로 보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폐라면 국가가 뭘 하든가 아니면 금처럼 원래 옛날부터 화폐였든가 아니면 쌀이나 담배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국가가 보증하지도 않고 전통적인 그런 금처럼 쓰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놓고 일반인들이 이건 사기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가 없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고 국가가 보증하는 달러나 원화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써본 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거나 혹은 이거를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접근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제가 발견했을 때가 2014년도였는데 5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10억이 될 수도 있나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1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 주변 친구들처럼 손해보는 겁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손해를 좀 보셨나 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특별히 저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9년 전에 비트코인을 들었고 제 책을 받았고 그리고 똑같이 이거는 스캠이고 사기라서 무시한 거죠. 본인들의 지식과 머리를 너무 믿은 거죠. 사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도권에 계신 이제 권위가 있는 분들조차도 비트코인 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사기입니다. 가까운 뉘앙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그럼 9년 전에도 친구분에게 했지만 같은 반응이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약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관점이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비트코인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돼. 저 사기야의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기거나 가치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올라가니까 이거 타이밍 잘 맞추면 돈 벌 수 있어. 아, 네. 약간 투기제의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저자님께서는 비트코인은 그런 단순한 뭐 투기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아닐까요?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어떤 사람한테는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크라이나 가장들이 자기 가족들은 안전한 폴란드로 넘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로 넘길 때 가질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군이 가지게 될 거니까 막 불태우고 없애고 이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네. 그럼 뭘 가져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고기. 가져가면 좋겠지만 얼마 안 가잖아요. 썩고. 그렇죠. 부피도 크고. 그러면 통장에 있는 자기 나라 돈. 별 의미 없겠죠. 통장이 뭐 나라가 많으니 나라가 어려우니까. 은행이 지금 뭐 기능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럼 종이로 있는 자기 나라 돈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폴란드에서 사람들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아, 그렇죠. 그 가치도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종이 달러가 필요해요. 종이 달러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진짜 돈은 지금 달러의 시대니까. 네, 달러인데 은행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종이 달러.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달러.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모두 그 전투기 사고 폭탄 사야 되기 때문에 다 동결시켜 버립니다. 국가 자산을. 그 개인이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되죠. 아, 인출을 막나요? 그렇죠. 금융망부터 막습니다. 원래. 아. 그러면 종이 달러가 많으신가요? 혹시 이사님 종이 달러 가지고 계세요? 뭐 행운의 이 달러 뭐 이런 거 그게 없잖아요. 네. 종이 달러가 제일 좋은데 종이 달러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국경을 넘을 때 만약에 공항이나 배를 타고 넘는다면 당연히 엑스레이를 통과하겠죠. 그렇죠. 보입니다. 그거 뺏겨요. 지금 국가가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거 무기 사야 된다. 그렇죠. 네. 먹고 나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아무리 부자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금부치 정도. 제한되겠죠. 매우 제한되겠죠. 근데 그것도 또 뺏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국경수비대 같은데 몸색해가지고 뇌물로 받고 국경 넘겨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난민초는 굉장히 그 치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잠을 못 자겠죠. 그렇죠. 제가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난민초원에 있는데 금반지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고 이러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밤에 막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비트코인이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데 정말 딱 하나 쓸모가 있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제로라면 가격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데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로는 25,000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넣거나 종이에 약간만 적어놓거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에 비밀키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경을 넘을 때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밀키가 나한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촌 가서 편하게 자면 됩니다. 어차피 나는 뺏을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중에 그 비밀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받아서 달러로 바꾸면 된다. 그렇죠. 근데 작가님 그거는 알겠어요. 이게 뭐 국가가 전쟁 날 정도로 위기가 되면 전통적인 화폐가 조금 쓸모가 없어지겠다. 그렇죠. 부동산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자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 나는 건 아닌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씩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1,0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돈으로 안 갖고 있죠. 공장이나 빌딩으로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고 싶어요. 한국으로. 그런데 그거를 팔았어요. 위안화로.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겠죠. 네, 안 바꿔줘요. 가지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반출은 더더욱 안 되겠죠. 또 이럴 수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외국으로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갖고 갈 때마다 정부가 알게 하고 싶진 않아. 근데 뭐 1억이나 2억이 아니야. 이게 10억 이상이야. 그럼 정부가 모르게 하면서 외국으로 내 돈을 보내거나 외국에서 갖고 오는 유일한 방법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거는 비트코인 그거 위험한 거야. 무슨 자금 세탁이나 그 나쁜 쪽에 쓰이는 거야라는 느낌이 또 받거든요. 그렇죠. 확 봤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존재하는 거라면 그런 용도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일반 대중분들한테 정말 널리 쓰이는 화폐가 돼서 장기적인 과연 미래가 있는 건가? 네. 그런 또 의문도 든단 말이죠.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강남 아파트가 왜 비쌉니까? 서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쌉니까? 부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부자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비트코인에서 어필을 했잖아요. 전쟁 시에 서민한테 필요한데 전쟁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 네. 그럼 평상시에 부자들한테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서민들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가 강남 땅은 사고 싶지만 쪼가리 못 사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은 할 수는 없죠. 부자들이 좋아하지만 내가 쪼가리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부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쪼가리 사면 되거든요. 0.0001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부자들이 1000억대의 자산을 국경 너머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런 용도 때문에라도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도 일부 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다.